네, 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주식으로 세상이 이해하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한번 가정해 볼까 해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또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실전 전략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기름값 오르겠네? 하고 단순하게 넘기시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2026년에 벌어질 이 가상의 충격을 딱 그 정도로만 보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에 정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유가 리스크가 아니에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더 나아가서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이 원화 가치까지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매크로 변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죠. 먼저 전쟁이 터진 직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가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충격이 과거 우리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 팩트체크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답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 한번 보실까요? 이건 현대차 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위기라는 게 얼마나 번개처럼 빠르게 전개되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공습이 시작되고 단 2시간도 안 돼서 한국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요.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란이 핵심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가를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기까지 딱 72시간 걸렸습니다. 시장은 이런 속도전에 가장 취약해요. 패닉에 빠지기 정말 딱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죠. 그럼 시장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차트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붉은 막대 브렌트유는 곧바로 9%나 급등하죠.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두 번째, 금 역시 안전자산이니까 돈이 몰리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막대, 미국 국채입니다. 처음엔 안전자산이라고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다가 시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라? 유가가 이 정도로 뛰면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오히려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가 다시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복잡성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요, 미사일 몇 발이 오가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에요. 딱 한 군데, 바로 이 좁은 해협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물길, 여기가 바로 전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이 고작 40km 남짓이에요. 근데 여기가 막힌다? 그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그대로 마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동맥에 누가 가장 의존하고 있을까요? 이 도넛 차트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중국이 34%로 압도적이고요. 그 뒤로 인도,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럽이나 미국 비중은 거의 없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저 멀리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겐 정말 직격탄이죠. 숫자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 닿으실 겁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3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하더군요. 이 해협이 막히면 당장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이 치솟고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부품 수급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인 셈이죠. 자, 그럼 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어떻게 우리 금융 시스템,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유가가 $100를 넘어서 계속 오른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겁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을 보니까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미국 PCE 물가,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물가 지표가 0.2%포인트씩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의 꿈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 바로 연준의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선 달러와 원화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을 보세요. 달러는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오른쪽의 원화는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가 급등은 원화 가치에 치명적입니다. 한쪽은 강해지고 다른 쪽은 약해지니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 증권 리포트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1,500원.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과거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보던 그런 숫자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재조정되는 그야말로 리셋 수준의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머릿속에 꼭 각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불안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죠? 하지만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시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바로 과거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제20년 경험상 이런 소음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유일한 나침반은 결국 숫자더군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1990년 걸프전부터 2023년 하마스 사태까지 과거 중동발 위기 이후 코스피의 수익률입니다. 첫 한 달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90년엔 무려 마이너스 11.8%까지 빠졌죠. 하지만 3개월 뒤를 보세요. 거의 모든 경우에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수익률은 더 놀랍습니다. 마지막 줄 평균 수익률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1년 뒤 평균 20.3%나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들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던질 때 데이터를 믿고 조용히 좋은 자산을 담아낸 투자자가 결국엔 승리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아주 냉정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과거의 교훈, 즉 공포는 매수 기회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딱 새기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교훈을 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분쟁이 한 4, 5주 내로 짧게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열려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유가는 75에서 95달러 선에서 안정될 거고요. 코스피는 잠시 출렁이다가 금방 회복할 겁니다. 다음은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전면 봉쇄는 없지만 산발적으로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코스피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더 깊은 조정을 겪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고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는 겁니다. 이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서 코스피는 상당한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살아남기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이 두 섹터를 조합하는 겁니다. 왼쪽의 반도체와 오른쪽의 방산주. 아니, 왜 이 둘의 조합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는 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바꾸는 장기 성장 서사를 가지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방산주는 그 리스크 자체를 먹고 사는 일종의 보험 같은 존재죠. 이 둘은 수익률 상관관계도 낮아서 아주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액션 플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핵심 포지션은 반도체입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우량 반도체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바이 더 딥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전략적 해치가 필요하죠. 포트폴리오의 방산주를 전체의 한 5에서 10% 정도 편입해서 변동성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셋째, 만약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통신이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절대 공포에 질려서 투매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지금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아주 차갑게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할 때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생존의 무대일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시장을 분석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갖게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 중동 관련 속보가 떴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